양손 딱 빗대서 머리 뒤쪽에 놓고 호흡 들어마시다가 내쉬면서 잠궈주세요. 그러네요. 다시 한번 호흡 들어마시다가 내쉬면서 오른손 머리 쪽 잡고 호흡 들어마시다가 내쉬면서 잠궈주세요. 지금 이렇게 잠궈주세요. 마지막 가슴이요. 한 번 더 호흡 들어마시다가 내쉬면서 잠궈주세요. 왼손 들어서 오른쪽 머리 잡고 호흡 들어마시다가 내쉬면서 당겨주세요. 쉬었다가 호흡 들어마시다가 내쉬면서 당겨주세요. 자, 양손 앞에 펴서 엄지손가락으로 손 밑에 두고 호흡 들어마시다가 내쉬면서 내려주세요. 내쉬고 다시 한번 호흡 들어마시다가 내쉬면서 내려주세요. 자, 마지막 벽지 낀 손 호흡 들어마시다가 내쉬면서 위로 쭉 뻗어올리고 일어나세요. 좀 힘드셨나요? 내가 몸이 다 풀렸네요. 자, 함께 일어나셔서 괜찮으신 분들 일어나셔서 이 무리 앉으시고 부르겠습니다.
만족하고 있는 소속의 주민들의 아픔, 위태한 상처로 가족을 위한 그들의 아픔도 외면하지 말고 함께 상처를 어루만져 줘야지. 꺾인 사람이시여, 상처난 자리에 주사를 돋아놔도 아픔의 기억은 남아있듯이 상처를 치유하려는 힘도 우리들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따뜻 꾹꾹 평화를 심고자 하는 저희들의 기도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하셨던 사무녀 안의 기도입니다. 모든 아픈 이들의 마음을 법중걸 사하님의 너른 품으로 보듬어 주시옵소서. 치유하고 상생하며 평화가 깃드는 소성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성리의 평화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로운 목숨을 사하님, 한 걸음 한 걸음 간절한 마음을 담아 정성스럽게 걸어온 시간들, 우리는 조금씩 스스로 평화가 되어감을 느낍니다. 힘겨운 시간이지만 그렇게 함께 해주시는 부처님들의 은혜에 더욱 깊은 감사를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한결같은 마음과 한결같은 행동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연대해 주신 모든 부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의로운 법신불 사하님, 정산종사께서는 우리는 세상을 상대할 때 권리를 독점하려 하지 말며 이익을 독점하려 하지 말며 명예를 독점하려 하지 말며 대우를 독점하려 하지 아니하며 스스로 공화되어 자연 평화가 성립될 것이라 하셨으니 시시면은 분단 체제를 유지하였던 힘의 본질이 바로 독점하려는 마음에서 오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이에 우리는 공화의 정신으로서 평화의 길을 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여전히 갈등과 폭력으로 자신의 권력을 세우려는 길에 맞서 오직 평화의 마음과 행동으로 참 평화를 만들어 갈 것을 다짐합니다. 자비하신 법신불 사하님, 또한 정산종사께서는 세계 평화는 한 사람 한 사람 화하는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지나니 화하는 마음이 곧 세계 평화의 기점이라 하셨습니다. 몸과 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든 동지 부처님들을 비롯하여 우리와 마주하고 있는 부처님들까지도 화하는 마음으로 함께하여 지금 이 자리를 세계 평화의 기점으로 만들 것을 다짐하오니 사하니시여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법신불 사하님, 평화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 올리는 우리들의 평화가 소성리의 평화가 되게 하시고 소성리의 평화가 한반도와 더불어 폭력과 분쟁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의 평화가 되게 하소서. 간절한 마음과 의심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일단 통합되어진 모든 것의 평화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여러분의 자녀의 마음속에 기도를
대종사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저 개가 젊었을 때는 성질이 사나와 공동체들 가운데 왕노릇을 하여 하며 온갖 사나운 짓을 제 마음대로 하더니 벌써 그 바보로 저렇게 참혹하게 죽게 되니 저것이 불의한 권리를 남용하는 사람들에게 경계를 두는 일이라. 어찌 개에 일하여 거면이 보아 넘기니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사람도 그 마음 쓰는 것을 보면 진흙뒤에 있는 사람과 간극뒤에 있는 사람을 알 수 있나니 진흙뒤에 있는 사람은 그 심성이 온유 선량하여 여러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대하는 사람마다 잘 화하며 늘 하심을 주장하여 남을 높이고 배우기를 좋아하며 특히 진리를 믿고 수행하여 노력하며 남잘되기를 좋아하며 무슨 방면으로든지 약한 이를 북돋아 주어주는 것이 감극계에 있는 사람은 그와 반대로 그 심성이 사나워서 여러 사람에게 일을 주지 못하고 대하는 사람마다 잘 충돌하며 자만심이 강하여 남 멸시하기를 좋아하고 배우기를 싫어하며 특히 인과의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수행이 없으며 남 잘되는 것을 못 보아서 무슨 방면으로든지 자기보다 나은 일을 깎아내리려고 하느니라. 이상은 제5인과품 24장 말씀입니다. 네, 첫 번째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천 시민주택의 장로님 박성근 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통화로 인사드릴게요. 통화. 어저께 밤에 장혁님이 찍 텔레그램을 보냈어요. 내일 발언하세요. 이게 사실은 아침에 저희가 통화 기도회를 쭉 하는데 본인이 앞에서 20분, 30분 얘기하는 거 그리고 목사님 하는 거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발언해달라는데 아야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려운데 뭔 얘기를 하지? 그러다가 이제 잠들었는데 오늘이 11월 10일입니다. 윤석열이란 지금 대통령으로 딱 6개월 됐어요. 오늘이. 네. 한 6년 지난 것 같은데. 윤석열 6개월. 뭐 어때요? 이렇게 하고요. 윤석열 6개월. 한마디로 평가해 보시죠. 대박. 뛰고 있네. 네? 네, 이장님이 딱 정확하게 얘기하시는데. 개판 이름은 우리 집 개똥이가 싫어요. 아니, 그 못된 일에 왜 개를 붙이냐. 왜 이렇게 대마도 못한. 네? 이장님 얘기하신 대로 웃기고 있네. 딱 한마디 아닐까 싶습니다. 멀쩡한 청와대는 앞두고 용산 가는 것부터 웃기고요. 네? 그리고 역대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딱 열하루 만에, 그러니까 가장 빨리 한미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것도 참 웃긴 일이에요. 국정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윤석열 시대를 어떻게 모든 일을 국민의 숨소리와 함께 국민들을 중심에 놓고 하겠다고 하는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세우기도 전에, 한미 정상회담을 했죠. 그러다가 6월 1일 날은 지방선거에 이제 압승했습니다. 내가 대장이야. 이제 똥통을 잡았다가 6월 말에 나또 정상회담 갔는데 그냥 뭐 현안보다는 그냥 정상들 얼굴이나 익히고 이 국제환경이 복잡한데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일단 얘기는 하고 마누라 되는 사람은 뭐 공식직함도 아닌 지인 데리고 갔다가 뭐 지지율 24%대로 폭락. 보통은 대통령 되고 일명 핵심 지지층들이 있어요. 30% 밑으로 잘 안 떨어져요. 박근혜 때 보세요. 히어로 터져도 안 떨어졌잖아요. 잘. 근데 야는 이제 막 추락하기 시작한 게 정말 이제 웃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가 이제 뭐 있었던 일들 다 얘기하기에는 너무 많은 일이 그동안 6개월 동안 있어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최근에 이태원 참사 처음에는 불가피했다. 병력을 더 배치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일단 얘기하더니 참사가 아니라 뭐라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국회 운영위 회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홍보 수석이라고 하는데 지네 수석끼리 얘기했다고 하는데 웃기고 있네 이런 낙선하고 있다가 걸려가지고 그가 그나물의 그 밥이야. 국회를 무시하는 대통령에 국회를 무시하는 수석들 이런 것들이 지금 권력 중앙에 딱 앉아있는 거죠. 국회가 우리나라 엉망진창이지만 그래도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이에요. 그죠? 국민들이 직접 뽑은 국회의원들 입법기관으로 하나하나가 입법기관이에요. 대인도의 큰 권력을 갖고 있는 그 국회 그런 자리에도 개무시하는 거예요. 국가의 기본 질서 체계 다 무시하고 국가를 운영한다고 하는 이게 엉망인 거죠. 지들은 잘못해놓고 경찰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용산 소방서장이라 해요? 소방대장? 뭐라 그래요? 네, 거기다가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당연국회에서 오늘 210차 저희가 통화행동을 국가 권력을 미군 통행로를 열기 위한 이기를 열기 위해서 동원하는 이것도 웃긴 일이에요. 아니 슬픈 일이죠. 오늘 꼴랑 우리 언니들하고 해서 20몇 분 모였는데 오늘 경찰차 10대 왔거든요. 네? 이걸 이른바 작정이라고 해. 아이고 똥을 싸라. 네? 제일 엉망인 건 외교 안보예요. 그죠? 네, 국가의 주권을 대내외 수행하는 이런 외교 안보 영역에서는 정말 모든 거 다 내주고 이제 이러고 있거든요. 얼마 전까지 한미 간에 공중훈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버들랜드 스톰 그리고 경계하다 이런 이름이 붙어 있는 그런 훈련을 진행을 했는데 미국 최고라고 하는 백조의 호주라고 불리는 전략 핵폭기가 오고 키리스트라고 하는 핵항공모함이 오고 그런 군사훈련을 해요. 여기 이제 막대한다고 죽은 그때를 쏘고 그래서 한반도의 군사적인 대결 구역이 훨씬 더 예전보다 강화되고 있고 문재인 5년 동안 한반도의 평화를 추구한다고 하는 이런 정책에 따라서 저희가 사실은 좀 안도하기도 하고 정말 북한의 평화가 오기를 이렇게 추구하고 갈망하고 이러는데 이제 다 무망한 일이 되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지난번에 서울통신사 발표가 한번 얘기했던 그 말리포에서 상륙작전하고 싸웠던 얘기 기억나시죠? 그때 영상 한번 들어보실래요? 볼 수는 없으니까. 북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 간의 군사훈련, 연합 연습을 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때 2006년이에요. 2006년에 말리포에서 상륙작전하는 그 장면인데 정말 영상을 볼 수 없으니까 소리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려요? 한미 간의 군사 훈련을 하는데 지휘는 한미연합사가요. 미군이에요. 그 영상에서 이게 오마이 뉴스에서 그때 당시에 상황을 찍는 건데 들어보면 어떤 거예요? 방어훈련이에요. 사이언 일대를 장악하고 평양을 고립 압박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걸 이제 여기서 해석을 한 거예요. 공격훈련이에요. 아주 정확하게. 지금은 이미 16년이 더 지났기 때문에 훨씬 더 공격적이 돼 있죠. 그리고 여기에 북한의 최고 지도부를 청소하는 것까지를 기획에다 놓고 있는 이런 훈련을 한
말리포에서 2006년에 수비국 양용차가 쭉 와서 이제 그 장갑차들이 쭉 내려요. 어마어마무시한 이런 것들이 쭉 내리는데 여기에 이제 통신 사회원들이 바닷가 쪽에서 기자회견하다가 다 뛰어나갔어요. 그래서 맨몸으로 장갑차가 나갔어요. 그때 저는 뭘 봤냐면 저들이 갖고 있는 저 무시무시한 무기보다 그 앞을 막고 있는 우리들의 평화 그리고 막은 이 현수막이 훨씬 더 크고 힘 있는 거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야지 평통사업을 열심히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실천, 전쟁은 안 된다고 막는 그런 행동이 정말 이 땅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작지만 그걸 했던 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얘네들이 말리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요새 말리포에서 평통사 해마다 이제 쫓아가는데 말리포 잘 안 해요. 말리포가 해수학 가서 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그 다음에 어디 가서 하냐면 포항 가서요. 조사리일 때. 포항은 원산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게 실전처럼 미국이 세운 작전 계획에 따라서 한미가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서 북을 공격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거예요. 방어훈련이 아니에요. 따라서 한미 간에 규모 있는 이런 군사훈련을 하게 되면 북은 초긴장 상태가 돼요.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보다 이번에는 훨씬 더 공격적으로 하는 거죠. NLL 밑으로 미사일을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이번에 NLL 넘어서 쏜 미사일은 60년 된 소련제예요. 그래서 배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오닥다리 미사일을 섞었다 이렇게 썼더라고. 어쨌든 이런 군사훈련에 대한 막대응으로 조금 극대로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하게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북이 예전엔 세월호 때도 대구 지하철 참사 때도 조문을 했죠. 우리를 피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태원 참사에는 아무것도 안 해서 뭐예요? 윤석열하고는 뭐 죽겠다고 하는 거 의미하는 거 아닐까. 다시 얘기하면 남북관계는 이제 회복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으로 이미 시작되어 있는 거고, 다만 한반도에 정세가 강화하고 평화의 기운이 생기면 북이 이번에 제정한 핵범령과 관련된 것도 핵을 사용하지 않은 걸 핵을 포기할 수도 있다. 이것까지 이제 밝히기는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심각하게 붙고 있는 남북 대결 그리고 북미 간의 대결이 해결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여할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미국이 지금 중간 선거예요. 그래서 상하원, 그 다음에 주지사 이런 선거들을 하고 있는데 하원은 뭐 공화당이 트럼프 유치한 이 공화당이 압승으로 이제 발표되고 있고 상원은 100명이고 하원은 425명이에요. 근데 과반수가 218명인데 218명에 근접할 거다 이런 이제 보도까지 나오고 있어서 미국 하원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의 서열 3위가 하원 의장이에요. 이번에 중국 같은 펠로시가 미국 서열의 권력 서열의 3위예요. 그런데 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했다고 하는 건 바이든으로서는 뭐라 그래 국정을 운영하는 데 굉장히 어려운 난맥상이 이제 형성된 거고, 상원은 100명인데 현재까지는 4군데가 경화지고 48 이렇게 이제 동수 그래서 이제 누가 더 될지 좀 지켜봐야 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공화당이 되면 그러면 우리한테 유리할까? 네? 훨씬 더 대국적으로 강경 세력이에요. 공화당이.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지난번 여러 번 얘기했던 우리나라 자동차 관련해서 세계적으로 못 받는 IRA라고 하는 법안 관련해서 미국의 이익을 지키는 데는 상원도 하원도 공화당도 민주당도 똑같은 놈이죠. 자기들의 이익이 훨씬 더 중심이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쉽게 해결될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미국 최근에 이제 선거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문제를 결정하는 건 사실은 주체의 역량입니다. 주체가 어떻게 할 거냐. 즉 한국 정부가 한국의 주요 권력이 이런 한미 간의 관계, 남북 간의 관계에서 어떤 태도가 이걸 취할 거냐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지향은 뭐가 되어야 돼요?
평화해야 돼. 그래야 나라도 안정돼요.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 지난주에 한미 간에 행하다 하는 한미 안보 연례 협의회라고 하는 국방장관 회담에서 합의한 지 한 2개월 정도 됐어요. 거기에 점증하는 북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동안 있었던 맞춤형 억제 전략, 즉 북의 공격을 미국이 세운 작전 계획에 따라서 맞대응하겠다고 하는 이거를 내년까지 개정하기로 했어요. 어떻게 예상되냐면 미 본토를 방어하는 거에 한국군을 동원하는 걸로 예상될 거라고 예상돼요. 그리고 최근 많이 떠들어왔던 확장 억제 전략을 훨씬 더 강화하고 그 다음에 미군의 전략 자산을 상시 전개하는 걸 이번에 이제 많이 협의했어요. 한반도의 불안을 훨씬 더 가중시키는 한미 간에 이런 합의가 있었다고 하는 건 한반도 평화와 다 역행되는 이런 거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대할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기가 말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지켜야 어제처럼 대전에 있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연대하러 와요. 그래서 힘내세요. 우리가 같이 싸웁니다. 지난주에 최종 충남 40여 명 온 것도 여기서 우리가 지키고 싸우기 때문에 오는 거죠. 맞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말씀은 그런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뒤편에서만 말씀드렸는데 2600년 전에 즉 기원전 430년 정도에 태어난 호르제티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있어요. 2600년 전에 한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평화의 시대에는 자식이 부모를 장례 치르고 장가 보내지만 전쟁의 시대에는 부모가 자식의 장례를 치른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명분으로도 전쟁은 안 된다. 남과 싸우면서 잘 먹고 잘 살 거냐? 피죽을 먹더라도 가족과 함께 평화롭게 오손도손 사는 게 인간이 사는 방법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던 역사의 얘기. 2600년 전에 한 얘기인데 지금 우리한테 딱 맞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별로 크게 안 하시죠? 싸워야 되겠습니까? 남북이? 안 되잖아요. 전쟁은 안 돼요. 안 돼요. 사드도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사드는 전쟁을 부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고 싸우는 겁니다. 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쟁을 반대한다. 전쟁을 반대한다. 평화에 살자. 평화에 살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요일이면 항상 새벽에 내려와요. 목요일 아침에만 항상 금융사모 근데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윤석열 정부 6개월 진짜 100일 때는 100일도 안 됐긴 한데 그래도 시간을 봤습니다. 군대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그래도 시계는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그래도 시간은 이제 6개월밖에 안 지나긴 했네. 시간은 상대적인 것 같아요. 저는 윤석열 정부를 6년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짓말이 일상화된 이제는 야, 거짓말하지 마라 라는 그 말 자체가 너무나 실상해져 버리고 그게 뭐 어때서 영상으로 남아있는 것조차도 또 왜곡된 거다. 남의 이야기는 거짓을 당당하게 진실이라고 며칠 전 이야기한 것도 부정한 그러한
생태가 지난 6개월 동안 반복돼 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말을 암멸몰수하고 부정에 맞게 부정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저는 이 모든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모든 사건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누가 일본 우길기에 우리나라 군대가 경례하는 거를 그동안에 어느 역사 속에서 용인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역사 속에서 이렇게 큰 천사가 일어났으면은 장갑부터 책임을 지고 최고 책임자부터 경질이 되고 그 책임에 대해서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 지나는데 아무런 것도 없잖아요. 자신이 하는 말은 여기 앉아 있어요. 거짓도 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만 처벌받지 않는다면 그 무엇도 진실이다. 나는 이 태도가 지난 6개월간 윤석열 정부의 태도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경찰 여러분들도 그런 태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몸에 조금만 손이 닿으면은 공무집행방해, 특공치사 이렇게 걸고 우리는 아무리 들려나가는 거 넘어서서 두드려 맞고 이렇게 돼도 영상에 증거 없다고 그런 일 없다라고 부정하고 이게 여기서 일어났던 지난 6개월간의 모습 아닙니까? 지난 화요일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은 그러한 부당한 조치는 언제든지 여러분들 개인에게도 이 정부는 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 충분히 봤을 겁니다. 그 몇 시간 동안 손 덜덜 떨어가면서 사람들을 구출했던 그 소방 책임자를 지금 그렇게 조사하고 있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용산 파출소에 사람들 잡아놓으려고 했던 거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라고 그런 일 언젠가 안 당하게 했습니까? 지난 화요일날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꼭 읽어드리고 싶어서 적어놨었는데 그날 아침에 제가 바빠서 바로 올라가는 바람에 못 읽어드렸습니다.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그거 한번 읽어주셨는데 우리 모두 아는 시입니다. 한 번 더 되시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침묵했었습니다. 에밀 구스타프 프리드리히 마틴 니멜러의 시. 독일에 처음 나치가 등장했을 때 처음에 그들은 유태인을 잡아갔습니다. 그러나 나는 침묵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유태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공산주의자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러나 나는 침묵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사회주의자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때도 나는 침묵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지. 그리고 그 다음에 노동운동가들을 잡아갔습니다. 나는 이때도 역시 침묵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노동운동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톨릭 교도들과 기독교인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러나 나는 침묵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내 이웃들을 잡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침묵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들이 잡혀가는 것은 뭔가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은 내 친구들이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나는 침묵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가족들이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나를 잡으러 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내 주위에는 나를 위해 이야기해줄 사람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잘 마음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마음에 담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불교 그리고 제수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이 날마다 높아져 갑니다. 한미는 서로 전쟁을 마치며 연일 초공세적 군사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수백 대의 전투기가 한반도 상황을 상공을 왔다 갔다 하면서 위협을 합니다. 북한은 이에 질세라 미사일로 우리도 한 방에 있다며 과시합니다. 이 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땅을 굽어 살펴 주소서. 우리는 날마다 여기 소송리에서 사드를 물리치기 위하여 미군의 주둔을 막기 위하여 연일 분투하고 있지만 쥐새끼 같은 미군 새끼들은 우리가 없을 때마다 몰래 출입을 하고 또 이 나라 경찰은 제 나라 시민들을 짓밟으면서 미군을 기회를 봐줍니다. 이 더러운 현실을 우리가 늘 날마다 겪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이 끝에는 반드시 우리가 평화를 쟁취하리라는 굳은 신념으로 오늘도 힘차게 걸어가게 하소서. 함께 하소서. 아멘. 제가 오늘은 성경책 대신에 책을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남북 군사 전략과 군사력 비교 2021년. 엊그제 박경선 교무님이 저한테 과제를 하나 줬어요. 화요일날 김상수 대표가 이 책을 이렇게 돌리면서 이제 읽으라고 했는데 박경선 교무님이 이걸 어떻게 사람들이 다 읽냐 그러면서 한 사람이 읽고 압축해서 얘기를 해라.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이제 이걸 주신 거예요.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죠? 이걸 어떻게 다 읽겠어요? 또 내용이 딱딱하게 그저 없습니다. 정말 딱딱하게 그저 없는데 그래도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 여기 담겨 있어서 하여튼 제가 읽는 책 접어두고 이 책을 이제 부지런히 읽었습니다. 저는 짜장면 한 그릇이면 됩니다. 요거를 이제 다 읽고 한 2번이나 3번에 걸쳐서 얘기 좀 할게요. 그 윤석열 정권이 문재인 정권의 모든 정책을 폐기하고 단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딱 하나 계승하고 있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힘에 의한 평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힘을 통해서 이루겠다. 이게 문재인 정권의 기조였거든요. 그 안보 기조였는데 윤석열 정권이 다른 건 다 폐기하고 단죄하면서 유일하게 이 정책만은 계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힘으로 평화를 이루자. 이 정책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이런 게 아니라 북한도 비슷해요. 북한이 지난번 2022년 9월 8일 날 최고인민회의를 했는데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시정 연설을 통해서 새로운 핵 법령을 의결을 했어요.
이런 이 군사 정략 또 핵무장 이게 그 자유권 차원이 컸거든요. 그런데 이 새로운 핵법령을 통해서 선제 공격을 우리의 그 생존을 위해서는 선제 공격도 가하다 이런 거를 이제 의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그 공세적인 거를 넘어서서 초공세적으로 서로 대결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힘에 의한 평화 정책의 원조가 누구냐면은 미국, 할 것도 없이 미국이고 거기서 이제 이 시작을 한 게 레이건입니다. 레이건이 1986년에 이제 국회에서 연설을 하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전쟁을 준비하는 것은 평화를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의 하나다. 이런 소리를 했다는군요. 그러면서 이제 힘에 의한 정책을 이렇게 미국의 그 안보 정책으로 이제 설정을 했는데 이게 공화당의 기조이지만 지금은 뭐 공화당, 민주당 할 거 없이 다 이제 미국 놈들은 이렇게 힘에 의한 정책을 펴고 있고 또 이 미국에 아주 그 짙게 똘만이 있죠. 어디입니까? 일본이죠, 일본. 일본도 이제 이 미국의 힘에 의한 정책에 이제 편성을 해서 일본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말로 이제 얘네들의 그 군사력, 그 군국주의적인 그 일제 때 군국주의적인 대외 팽창 정책을 구현하는데 일본이 전쟁에서 패망하면서 이제 강제로 평화헌법을 만들었잖아요. 그 평화헌법의 골자가 뭐냐면은 앞으로는 절대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 하고 교전한다. 그러니까 싸움을 교전한다 그러잖아요. 그 교전권을 금지하고 너희는 절대 군대를 보유해서는 안 돼. 그 군대 보유를 이제 금지시킨 게 평화헌법의 골자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일본 정권이 계속해서 이 평화헌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계속 해왔는데 사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다 이게 평화헌법이 무력화가 됐어요. 그래서 군대는 보유하지 못하지만 자위대라고 있잖아요. 이게 거의 이제 군대와 같은 그런 위치를 점하고 있고 교전권 이거 안 된다고 했지만 지금 일본이 미국과 이제 장단에 맞춰서 끊임없이 이제 그 미일 이 동맹을 인도 태평양 지역까지 이제 확장시켜서 이런데 미국이 뭐 하면은 제일 첫 바다로 앞장서는 게 일본입니다. 일본이 이제 미국과 장단 맞춰서 이런 이제 군사적인 이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본의 GDP 예산을 1%로 제한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허물어뜨리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힘에 의한 평화 이제 그 정책을 펴고 있는 건데 이것을 실천하는 그 아래 정책이 뭐냐면 억제 정책입니다. 아까 그 황유미 대표가 한번 이제 설명을 했는데 억제 정책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힘을 있다는 거를 이제 상대방에게 과시해가지고 상대방이 이제 그 도발이나 무슨 이제 침략을 하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게 억제 정책인데 이거 역시 이제 군사력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실제 평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이렇게 자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힘에 의한 정책으로 평화를 이루겠다는 정책으로 한국은 한국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이렇게 내달리는데 그래서 그럼 평화가 왔습니까? 아닙니다. 아닌 거예요. 이게 오히려 안보의 악순환에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문제는 힘에 의한 평화 정책을 기조로 해서 이제 공세적으로 군사 전략을 짜고 작전 계획을 운영하고 군비를 증강하고 그래서 국방 예산을 이제 늘리고 할수록 위협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대결 구도만 깊어지고 있다는 거죠. 힘에 의한
이 평화 정책이 오히려 그 관계 나라들의 그 대결 구도만 더 이제 극심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지금 50조예요, 50조. 2020년에 50조인데 올해 예산이 이제 더 늘어나는 거죠. 2007년에 25조였는데 이게 거의 뭐 그냥 2배로 늘어난 겁니다.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소위 최첨단 무기 산다는 그런 이제 구실로 무기 들여놓은 무기 산다는 돈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평화가 왔냔 말이에요. 나쁜 놈 새끼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런 거를 구실로 결국은 자기 이제 이런 거 일본말을 써야 돼요. 자기 나발이를 그냥 넓히는 것 뿐이에요. 이 국방 안보 여기에 관련된 애들이 자기 영역을 넓혀서 자기 권력과 권세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안보 위협은 더 커졌고 국방비는 그냥 무분별하게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군비를 계속 늘리고 있는데 이게 안보를 오히려 더 위협하고 있다는 거죠.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의 한반도의 현실입니다. 이게 이제 이 책의 이제 첫 장의 요지예요. 첫 장의 요지.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고 이제 베키티우스라는 아주 1세기 로마의 그 군사 전략가가 한 말이 있는데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은 평화를 원하거든 평화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과학자 얘기만 한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좋은 말을 했더라고요. 평화란 힘에 의해 이루어질 수 없다. 평화는 오직 이해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 평화는 오직 이해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온 나라가 힘에 의한 평화 정책을 펴고 있을 때 우리는 사드를 철거시킴으로써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야말로 진짜 평화입니다. 군비를 증강시켜서는 절대로 결코 평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상대방들이 서로 대화하고 통화하고 이해를 통해서만 평화를 이룰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먼저 내려놔야 합니다. 맞습니다. 권력이 그걸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 평화 투쟁을 통해서 무기를 내려놓게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사드를 철거시키게 해야 합니다. 아멘. 그 날을 위하여 평화를 위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평화를 준비해서 이 적대적인 힘에 의한 평화 정책을 정말 평화를 위한 평화 정책으로 바꾸게 합시다. 아멘. 너무너무 우리가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 평화를 위한 이 투쟁이야말로 정말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이 책의 첫 장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저께 화요일 날 우리 어머니들하고 짜장면 곱빼기로 사라졌네. 탕수육 추가요. 탕수육 추가하겠습니다. 그 평가협의회에 주민대표라는 사람이 중남면에 사는 사람이 주민대표로 들어가 있어요. 고성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주 사람 어느 누구에게도 대표라는 사람이 나타난 적이 없어요. 얼굴을 밝힌 적도 없고 자기 이름을 감춰달라고 요청을 했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하고 전남 연산구 앞에 집회를 하러 갔었는데 거기 공채 공무원들도 나와 있더구만요. 그래서 공채 공무원한테 이야기했어요. 당신들이 해야 될 일을 우리 소승리 어머니들이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공무원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공부합니다. 고생하십니다. 난 그것이 공무원들이 가질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경찰 여러분도 비록 우리를 끌어내야 하는 처지에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정부가 부역행위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경찰은 부역행위 중단하라고 날마다 외치는 저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을 하듯이 나도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예속이다. 한국 정부는 부역행위 중단하라. 한국 정부는 부역행위 중단하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한국 정부는 부역행위 중단하라. 한국 정부는 노동민 거 재가지고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사진 찍는다.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우리의 말길을 우리의 마을길을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의 통행을 위해서 미군의 통행을 위해서 주민을 끌어내는 주민을 끌어내는 경찰은 부역행위 중단하라. 경찰은 부역행위 중단하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한국 정부는 부역행위 중단하라. 한국 정부는 부역행위 중단하라. 매국행위 중단하라. 매국행위 중단하라.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의 사드가 웬 말이냐? 소송리의 사드가 웬 말이냐? 소송리의 미군이 웬 말이냐? 소송리의 미군이 웬 말이냐? 사드가야 평온다. 사드가야 사드 법안 낼 때까지 사드 법안 여기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부역행위 중단하라. 부역행위 중단하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부역행위 중단하라. 머리 고개를 나가자 하나.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한반도 어디에도 한반도 어디에도 사드는 필요 없다. 사드는 필요 없다. 사드가야 평온다. 사드가야 평온다. 한반도 어디에도 한반도 어디에도 미군은 필요 없다. 미군은 필요 없다. 미군 빼야 평온다. 미군 빼야 평온다.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끝까지 싸운다. 들어가실 때 협력업체 돌아가라. 사드 부역 중단하라. 사드 부역 중단하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잡았어. 사드 부역 중단하라. 사드 부역 중단하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부역행위 중단하라. 부역행위 중단하라. 사드 부역 중단하라. 사드 부역 중단하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앉으실래?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사드 부역 중단하라. 사드 부역 중단하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부역행위 중단하라. 부역행위 중단하라. 사드 부역 중단하라. 사드 부역 중단하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사드는 불법이다. 사드는 불법이다. 기지공사 불법이다. 기지공사 불법이다. 기지운영 불법이다. 기지운영 불법이다. 불법공사 중단하라. 불법공사 중단하라. 기지운영 중단하라. 기지운영 중단하라. 주민이 옳다. 주민이 옳다. 주민이 옳다. 주민이 옳다.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달마산에 철조망 걷어내고 달마산에 철조망 걷어내고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끝까지 싸운다. 끝까지 싸운다. 소송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소송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소송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소송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나라. 소송리 평화를 짓밟는 소송리 평화를 짓밟는 경찰들은 아이폰이 물러가라. 아니 아이폰. 경찰들은 물러나라. 일주일에 5번 일주일에 5번 소송리를 짓밟는 소송리를 짓밟는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민들을 다 해산했는데 경찰이 왜 안 빠지고 대우를 유지하고 있는 거지? 오늘도 미군 차량 들어옵니까? 그런 건데. 긴장 상태를 안 풀고 있는 게 많이 속상합니다. 그냥 누가 알려줄 필요도 없어. 자기네들이 하는 거 보면 따가라. 천천히 가, 천천히. 천천히 다녀라. 마을길에서 무슨 짓이야? 형님. 왜? 땀 왜? 왜? 아니 아까 저기 대여 경찰이 협력업체 돌아가라. 우역행위 중단하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우역행위 중단하라. 우역행위 중단하라. 집값이다, 집값이다.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우리의 말길을 우리의 말길을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우리의 말길로 우리의 말길로 미군이 함부로 다니게 할 수 없다. 미군이 함부로 다니게 할 수 없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기지공사 불법이다. 기지공사 불법이다. 사드 무역 중단하라. 사드 무역 중단하라. 불법 공사 중단하라. 불법 공사 세상에 김대령이 여기까지 나와서 보고 있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소송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소송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소송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나라. 소송리 평화를 짓밟는 소송리 평화를 짓밟는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일주일에 5번 일주일에 5번 소송리를 짓밟는 소송리를 짓밟는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저는 아침마다 이 자리에 서면서 김대령! 부끄러운 줄 알아! 어디 마을로 나와있어 네가 지금? 어디 얼굴 내밀어? 김대령! 어디 나와 얼굴 있어 내밀어? 네가? 어디를 나와있어 지금? 국방부 숙소 들어가서. 부끄러운 줄을 몰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올라간 차량들 한번 보십시오. 작년 5월 14일 경찰이 여기 배치되기 전에 주민들과 협의해서 올라간 차량들입니다. 급수 차량, 폐기물 차량, 식당 조리원 차량, 이런 차량들입니다. 경찰 없이도 올라가는 차량들입니다. 그런데 수백 명의 경찰이 아침마다 여기에 배치되어서 주민들을 끌어내는
이런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미국의 바이든에게, 미 국무성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 미국의 주둔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지 아침마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국 경찰이. 그것 때문에 우리 주민들은 이 길을 미군의 통행로로 내주려는 한국 정부가 잘못되었다고, 미군의 요구가 잘못된 거라고 우리의 주장을 밝히기 위해서 새벽마다 길 위에 앉습니다. 우리가 미군의 차량을, 공사 차량을 막아낼 수 없다는 거 잘 압니다. 20명, 30명의 주민들이 어떻게 수백 명의 경찰의 폭력을 물리치고 이 길에서 미군 차량을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의 행위도 상징적인 행동이고 결국은 퍼포먼스입니다. 이 소성리라는 작은 마을에서 국가의 폭력과 주민들의 저항이 마주치는 이것이 이 절박한 상황이 아침마다 벌어지는 퍼포먼스라는 것입니다. 참담하지 않습니까? 이런 회개망측한 상황이 이 자리에서 늘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끝나야 됩니다. 아니, 개장 아니. 아침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서 미군의 앞자리 노릇하지 말라고, 미군의 따까리 노릇하지 말라고, 부역행위하지 말라고 듣는 그 이야기가 이쪽에 있어? 자랑스럽지는 않을 것이잖아요. 지금 사과하고 나왔어. 오늘도 이렇게 소성리 주민이 여정에게 끌려 나오다가 팔에 멍이 들었다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냥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대화경찰이래요. 여경 아니고. 이 먼자국 하나하나가 주민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상처가 됩니다. 6년 동안 시달려왔고 6년 동안 몸이나 먼자국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대화를 해야 되지. 입으로 대화할 생각하고 자꾸 몸으로 그냥. 경찰 여러분, 여러분이 요구해야 됩니다. 이런 짓 이제 그만하자고. 부끄러운 줄 알아라. 부끄러운 줄. 진짜 다시 부끄러운 줄 외치겠습니다. 알고 살아라. 놔둡시다. 감정도 없고 그러면 AI 수준이거나 아니면 강아지 수준이거나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탓하지 맙시다. 그냥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경찰은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예속이다. 사드는 예속이다. 사드가야 평화 온다. 사드가야 평화 온다.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끝까지 싸운다. 끝까지 싸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이 목사님 하실 말씀 조금 남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경찰 여러분께 진심으로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공공력 행사하는 게 누구를 위한 건지 정말 의문이에요. 여러분들은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이 공권력 행사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겁니까? 그러니까 원리적으로는 이 나라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또 이 나라의 주권을 위해서 공권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경찰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다 집어치우고 내가 딱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대통령 명에 의해서 뭐 이런 거를 한다고 지나가는 말로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대통령의 명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래서 그거를 수행해야 된다고 사명감에 빠질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은 여러분을 족도 아니게 생각한다는 거를 분명히 아세요. 그 사람이 검찰 출신이잖아요. 검찰. 평생을 검찰을 했어요. 검찰이 경찰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 아시잖아요. 그 사고방식이 지금 대통령으로 있으면서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가 났을 때 경찰 시행령으로 삼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검사의 마인드란 말이에요. 그 마인드로 대통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충성하지 말고
진정 이 나라의 주권자인 권력자인 시민을 위해서 충성하세요. 아멘. 아멘. 토사구팽 당하고 나서 가슴을 치지 말고 진정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이 나라의 주권과 독립을 위해서 어떻게 공권력을 행사해야 되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고 마무리 집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한반도 어디에도 한반도 어디에도 사드는 필요 없다. 사드는 필요 없다. 사드 빼야 평화 온다. 사드 빼야 평화 온다. 미군 빼야 평화 온다. 미국 빼야 평화 온다.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사드 뽑고 미국 보낼 때까지 끝까지 싸운다.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동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앞으로 가서 마무리 집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세우지. 완전히. 열 많이 되네. 별로 안 내. 앞뒤 봐주시고. 입이 없나? 지금 여기서 안 나오네. 왜 무슨 일 있나? 창고 앞에다가 차대놨는가 봐. 아니 오늘 보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좀 많이 왔네. 이 양반도 못 보던 사람이. 얘네들은 이제 바뀌는 애들이니까. 그래도 뭐 1, 2, 3 기동대 왔다 갔다 한다니. 오늘 10개 왔대요. 어때나? 차 지금 몇 대 들어갔어요? 3대, 4대 들어간 거 아니야? 이모 차량 앞에 들어갔지. 이모 차량 없어 들어갔어? 폐기물 차량도 많이 들어가. 아침에 이렇게 쇼 해주고 이제 오후에 뭐 들어오든가 말든가 지금 가는 거네. 엘리베이터 올라가서 저기 돌려갖고. 같이 좋잖아. 잠깐 계셔. 잠깐 계셔보라. 어? 잠깐 계셔보라. 잠깐만 있어. 끄지 말고? 좀 파는 거 좀 보여주면 돼. 소성리에서 지금 그 달력 팔고 있네요. 달력 탁상용으로 지금 한 권에 10,000원입니다. 예. 끝난 게 아니지. 끝나야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지키고 있어요. 끝나야 끝나는 거 아니야? 달력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내가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지금. 감정위원을 좀 보고 들어가야지. 아니 퇴근해야지. 예. 곧 나올 것 같은데. 이제 끈다. 끄는 거 평화를 빕니다.